한국은 안보도 불안하고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야. 그리고 한국 남자는 체격이 왜소하고 힘이 없어 너를 보호해줄 수 없어. 만약 한국인과 결혼하면 난 너와 인연을 끊겠어. 한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딸을 둔 미국의 유명 가문의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미국 상류층으로 곱게 자란 딸이 같은 미국의 상류층의 자제와 안정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한국의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아시아를 무시하는 집안 환경에서 자란 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가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할 정도의 마음을 먹은 것일까요? 그녀의 한국 정착기를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 전문 매거진의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사벨이에요. 유명한 미국 가문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전직 미 해병대 장교, 현재는 대기업 임원을 하고 있으세요. 어머니는 문화인류학 전공인 대학 교수예요. 그로 인해 항상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한국을 문제투성이의 나라로만 그려왔어요. 분단과 끝없는 갈등이 있는 혼란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발을 들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대신 유럽, 일본, 프랑스 같은 곳들을 여행하며 유럽의 우아한 예술과 일본의 조화로운 전통을 즐겼어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아침, 직장에서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음식 및 문화축제를 취재하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도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위험한 나라에서 열리는 축제를 정말 가야 할까? 축제가 다른 축제와 같이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의문 속에서도 일단은 가기로 했어요. 비행 중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 사이로 펼쳐진 풍경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혹시 제가 상상한 대로 한국이 여전히 문제투성이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여행은 신나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어요. 한국에 도착해 제가 축제 현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햇빛 아래에서 춤추는 듯한 화려한 색채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어디를 보아도 현수막, 등불, 그리고 장식들이 있어 마치 거대한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꿈속에 빠진 것만 같았어요. 공기 중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며 감칠맛. 매콤하고 달콤하며 감칠맛 나는 향들이 어우러져 제 배가 꼬르륵거렸어요. 그 향기는 눈앞에서 한국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부스에서 났어요. 끓고 있는 찌개 냄비, 고기와 채소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그릴, 그리고 즉석에서 전을 굽는 작은 그릴까지 보였어요. 그 향들이 너무나 매력적이라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싶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분주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모든 디테일을 느껴보려고 했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을 들었고 낯선 언어로 웃고 대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에너지가 넘쳤고 비록 낯선 사람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소속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 나라에는 제가 한때 믿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몰라요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전통 한국 음식인 떡볶이를 판매하는 부스를 찾았어요. 그분은 저에게 웃으며 간단한 말과 몸짓으로 매콤한 떡볶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작은 한 접시를 주문했고 한 입 먹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맛은 강렬하면서도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매콤함과 소스의 달콤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저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렇게 특별하고 멋진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축제장을 좀 더 돌아다니 보니 거리에서 공연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밝은 색의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북과 피리 소리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동작은 부드럽고 힘이 넘쳤고 저도 모르게 박자에 맞춰 박수를 쳤어요. 공연에 몰두하는 그들의 얼굴에서 연습의 결실이 보였고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연습했을지 상상하게 됐어요. 작은 무대 옆 한적한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공연을 관람했어요. 그곳에서 한 노인께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계셨어요. 손가락이 줄 위를 섬세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음악이 산들 바람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선율에 몸을 맡겼어요. 음악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고 잠시 동안 완전히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축제장을 거닐다 보니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어요. 축제가 사람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로 모으는 듯 했어요. 또한 저는 전통 한국 공예품을 전시하는 작은 부스들도 방문했어요. 도예, 수제부채, 그리고 옛 이야기를 담은 정교한 그림들을 보았어요. 각각의 작품은 세심한 정성이 느껴져 마치 살아있는 역사의 한 부분을 보는 듯 했어요. 저도 간단한 공예 체험을 해보았는데 현지 예술가 분께서 한 단계씩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이렇게 직접 무언가를 배우는 경험이 참 기분 좋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오기가 조금 떨렸지만 축제를 통해 제가 예상치 못한 한국의 한 면을 발견했어요. 생동감, 창의력,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면이었어요. 모든 소리, 냄새, 그리고 시각적 요소들이 퍼즐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고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음식 부스와 공예 부스 사이를 돌아다니며 노트북에 스케치와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툭 치고 달려갔어요. 단순히 바쁜 일이 있는 사람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득 이상함을 느껴 제 가방을 뒤졌는데 소중한 메모리 카드가 도둑에게서 낚아채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슴이 꽉 막혔어요. 그 메모리 카드는 이전 여행 사진들이 담겨 있어서 정말 소중했거든요. 순간 당황과 공포가 몰려왔어요. 저는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쳤지만 축제의 소음 때문에 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도둑은 군중 속으로 달아나 바쁜 사람들 사이에 섞여버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두려움과 좌절감이 교차했어요. 메모리 카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둑이 도망치면 어떡하지?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 한 젊은 한국 남성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단호했어요. 불과 몇 초 만에 그는 군중 속을 헤치고 도둑을 따라잡았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가 도둑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움직임을 멈추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남성의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몇 번의 강한 움직임 끝에 그는 도둑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그는 소리치거나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도둑을 근처의 경찰관에게 인계했어요. 경찰관도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황이 진정된 후 저는 그 남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다가갔어요. 두려움에 조금 부끄러움도 느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남성은 따뜻하고 이해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괜찮아요. 안 다치셔서 다행이네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제 마음에 큰 희망을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누군가를 돕는 게 당연하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후 저는 그분이 지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역 씨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며 전통 한국 무예를 배워왔다고 했어요. 그 무예를 통해 절제와 존경을 배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가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차분하고 안정된 태도는 축제의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상쾌한 변화처럼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바쁜 군중 속에서도 조용한 용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역 씨의 행동은 친절과 용기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일이 제게 전환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열정적인 축제와 분주한 거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 깊이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저는 작은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즐비한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축제에서의 즐거움은 여전했지만 이곳과 이곳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관만 봐도 따뜻하고 아늑해 보이는 전통 한식당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그곳은 나무로 만든 탁자,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오래된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섬세한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뜻밖에도 지혁 씨를 다시 만났어요. 창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 담백한 국밥 한 그릇을 조용히 즐기고 계셨어요. 그때의 용감한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차분한 표정과 부드러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싶어 가까이 다가갔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지혁 씨는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앉으세요 라고 부드럽게 손짓하며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지혁 씨는 자신의 인생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대학에서 전통 무예를 공부했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역사와 지혜를 이해하고자 했다고 하셨어요. 그의 말투는 차분하고 진솔해서 마치 소중한 비밀을 공유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우리 무예 태권도는 단순한 싸움 기술을 넘어 존중, 절제, 그리고 인내를 가르쳐줘요.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고 타인을 아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그의 눈빛에 반짝이는 걸 보니 전통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게 느껴졌어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해서 마치 아름다움과 목적이 가득한 세상으로 안내해주는 창문 같았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저의 여행 경험과 축제에서 느낀 감정들 그리고 한국에 대해 한때 두려움을 느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제 생각이 바뀌게 된 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지혁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이야기에 간단한 질문들도 던져주셨어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식당 안은 부드러운 식기 소리와 잔잔한 배경음악 외에는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한적했고 밤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며 서늘한 저녁 공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에서 깊은 평온을 느꼈어요. 이곳은 제가 전에 몰랐던 차분하고 배려 깊은 한국의 또 다른 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혁 씨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을 도우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배운 남을 돕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작은 친절의 행동 속에 진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 한 곳을 편견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의 부드럽고 진솔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주한 축제와 번잡한 거리 너머에 조용한 힘과 깊은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혁 씨 덕분에 사람마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이후로 지혁 씨와의 관계가 매우 깊어져 갔어요. 우린 매일 만나 서로의 흥미진진한 경험들과 생각들을 공유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지혁 씨를 보며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한국인에 대한 생각들은 다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이었구나를 확신하게 됐어요. 쌀쌀한 어느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실 때까지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제 경험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마침내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시자 단호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사벨, 잘 지내니? 그런데 왜 아직도 한국에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아버지께서 화가 나신 게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여기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봤어요.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문화는 생명력이 넘쳐요. 용감하게 도와주신 분도 만났고 이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차분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아버지 목소리엔 긴장이 묻어났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이사벨, 난 항상 한국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 어째서 거기 사람을 믿을 수 있니? 매일 너를 걱정하는데 네가 위험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아끼신다는 걸 알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이 다소 거칠게 들렸어요.
아버지께서는 미국 해병대에서 일하셨고 분명한 규칙과 생각 위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으셨어요. 아버지에게 한국은 문제의 땅, 믿을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축제에서 본 화려한 장면들, 낯선 이들의 친절한 얼굴들, 그리고 도둑을 제압한 지혁씨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한국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곳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저는 제 삶이 위험한 게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교훈으로 가득하다는 걸 아버지께 보여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후 아버지께서 뜻밖에도 저를 보러 한국으로 오셨어요. 저는 기쁨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눈동자 속에 걱정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려 했으며 걱정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동네 공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지혁 씨와 같이 만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지혁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이사벨,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지 못하니? 아시아 남자는 서양 남자들에 비해 체격도 작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도 버거워. 어떻게 너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어? 너는 나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우리 가족이 위험에 빠질 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지며 에밀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단지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판단력을 잃은 거니? 내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까지도 모독하는 짓이야. 아버지의 강력한 어조에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싶지만 군인 출신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대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와 저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던 중 한 할머니께서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젊은 한국 청년이 멀리서부터 달려왔어요. 망설임 없이 할머니께 다가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시고 무거운 바구니를 들어드리셨어요. 그런 다음 할머니께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가까운 벤치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아버지 옆에서 지켜보며 아버지 눈빛 속에 무언가 변화가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로 지혁 씨였어요. 저희를 만나러 오던 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자 손을 걷고 나선 거예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저 사람이 지혁 씨예요. 내가 만나고 있다던 그 지혁 씨라고요. 한국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며 보호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황당한 표정으로 한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난 항상 한국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저 친구가 할머니를 도와주는 걸 보니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께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시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 동네 식당에 앉았어요. 따스한 등불빛, 잔잔한 음악, 그리고 한국인들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식당을 안전하고 아늑한 곳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맛있는 한국 요리들을 나누며 아버지와 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이곳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깊이 아끼며 친절한 행동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축제에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전해드렸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아버지께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단호했던 목소리도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드러워지셨어요. 난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겁을 냈었어. 하지만 오늘 한국이 단순히 위험한 곳만은 아니라는 걸 보았어. 내가 몰랐던 강인함과 따뜻함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서 있어요. 설레면서도 약간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저는 마침내 한국을 제 집으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제 여정은 저를 여러모로 바꾸어 놓았어요. 한때 제가 위험하고 문제투성이라고 믿었던 한국이 아니라 친절과 풍부한 전통,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의 매일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져요.
저는 화사한 꽃들과 다정한 이웃들이 있는 평화로운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잠에서 깨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하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봐요.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고 어르신들은 느긋하게 걸으며 서로 다정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어요. 저는 이곳이 특별한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느껴요. 축제 때 무서웠던 순간에 저를 도와주신 지혁 씨는 이제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도시를 탐험하며 때로는 공원에서 긴 산책을 하고 때로는 신선한 과일, 채소, 수제 공예품으로 가득한 재래시장을 방문해요. 지혁 씨는 우리가 보는 많은 전통 뒤에 숨겨진 역사를 설명해주고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모든 디테일 속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줬어요. 지혁 씨가 제가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과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이는 방법을 인내심 있게 알려주기도 했어요. 이 단순한 행동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새삼 느꼈어요. 매일 오후마다 저는 여기에 저를 보내준 회사를 위해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용기와 친절을 보여주는 평범한 사람들, 웃음과 음악으로 거리를 밝히는 축제, 그리고 세대를 잇는 추억을 간직한 전통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요. 제 글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기 시작했고, 제 이야기를 읽고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독자들의 편지를 받았어요. 이는 제가 예전의 두려움을 떨치고 희망과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가끔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순간들이 생각나요. 비행기를 타고 떠날 때 느꼈던 두려움과 설렘, 축제의 화려한 색채, 그리고 도둑을 제압했던 지혁 씨의 용감함을요. 그리고 그 조용한 식당에서 지혁 씨와 나눈 긴 대화, 아버지와의 어려운 대화들도 기억나요. 이 모든 극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순간들이 변화를 아름답게 만들고 진실을 직접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밤이 되면 도시는 가로등과 등불의 부드러운 빛으로 변해요. 저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부드러운 음악,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같은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요. 이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제 여정의 모든 발걸음에 감사함을 느껴요. 비록 제가 미국에 익숙한 세상을 떠났지만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에 있는 제 가족도 이제는 한국을 더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때 걱정투성이었던 아버지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곳 사람들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보셨어요. 아버지께서 지혁 씨가 어르신 이웃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실 때 얼굴에 미소가 번지시고 제 새로운 삶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러한 변화의 순간들은 깊은 편견도 진짜 경험을 통해 부드러워질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동안 여전히 수많은 도전을 해야 하고 집이 그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이 속한 곳을 찾았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두려움이 용기로, 이해가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내일이 가져다 줄 새로운 일들이 기대되고 희망과 친절, 그리고 배움의 의지로 매일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제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관한 거예요. 이곳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낯선 이의 한미소는 집이 단지 장소가 아니라 소속감, 따뜻함,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임을 일깨워줘요.